내 여자친구가 심지어 별거 중인 기혼자였고 유부남이라고 소송을 제기를 한 경우였거든요. 상간남 때문에 우리 혼인이 깨졌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어서 심지어 이제 호칭도 전 남편이라고 말을 그렇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런 사건들은 좀 흔한데요. 사실 이혼은 하진 않았는데 쇼윈도 부부는 남남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혼인 관계가 좋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죠. 안녕하세요. 실제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법의 흐름을 짚어보는 승소의 성지 코너입니다. 감정의 영역이긴 한데 법은 아주 다르게 보는 분야입니다. 바로 상간소송인데요. 이제 상간소송이 사실 기각 판결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실제로 기각 판결을 받았던 사례를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이제 쟁점은 알고 보니까 내 여자친구가 심지어 별거 중인 기혼자였고, 그리고 그 여성의 남편이 나를 이제 불륜남이라고 소송을 제기를 한 경우였거든요. 그러면 한번 두 변호사님 모시고 어떻게 이 사건을 또 헤쳐나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철기 변호사입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이 사건 사실관계가 대략적으로 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게 처음 상담 오셨을 때 이분이 양쪽에서 두드려 맞고 오신 거나 다름이 없죠. 여자친구는 유부녀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자기한테 소장을 날려서 양쪽으로 정신 없는 상태에서 왔는데요. 여자분이 어쨌든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당연히 상간소송이 이제 시작되는 건 당연하고요. 대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던 게 인정하고 그 합의금을 깎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몰랐으니까 그걸 입증해서 이제 기각을 받아볼 것이냐. 사실 이런 사건들은 좀 흔한데요. 사실 이혼은 하진 않았는데 쇼윈도 부부는 남남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상간소송 때 되면은 굉장히 혼인 관계가 좋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죠. 상간남 때문에 우리 혼인이 깨졌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어서 의뢰인이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호칭도 전 남편이라고 말을 그렇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법적으로 봤을 때 평소에 호칭이 어떠했냐 이런 부분도 많이 보지 않나요? 그렇죠. 네. 워낙 상간소송이 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는 일부러 또 전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뭐 카톡이나 이런 것도 전체를 좀 다 같이 본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지 간에 이제 부부간에 법률혼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면은 법원 입장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혼인 관계가 실제로는 어쨌든 유지는 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혼이 남아있는 거지 남남으로 살기로 했다. 이거는 소송을 하나마나 뭐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시면. 일단은 서류상으로 혼인관계 유지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좀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증거를 입증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야지 어떤 기각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바람을 핀 배우자가 아니라 그 배우자랑 바람핀 그 상대방, 상간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혼인 상태로 되는 이 두 사람의 결혼을 깨는 불법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 부정행위가 아니라. 부정행위가 성립을 하는 거는 어쨌든 부부간에 다른 사람이랑 좀 정서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이러면은 부정행위가 좀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는데, 불법행위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의 부분을 어떻게든 좀 날려서 지금 기각을 받은 사안이죠. 상황에 따라서 불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준비를 하면서 기록을 좀 보니까 이제 파탄의 어떤 주된 사유로 성폭행을 당했다, 굉장히 이렇게 좀 어떤 폭력적인 그런 성관계에 대해서 부부간에 충돌이 많았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부간의 성폭행도 성립이 되나요? 사실은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죠. 원칙적으로는 이제 부부 사이에는 이제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어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요구를 하면 응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강간이나거나 이렇게 뭐 강제추행이 된다는 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이제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잖아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우리나라도 좀 서구화되어 가고 있고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 있어서 이제 동의 없는 그런 성적인 행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성적 폭력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 기억으로 그 박지윤 아나운서도 네네. 서로 그 강간 있었다. 김희태 변호사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아나운서입니다. 박지윤 아, 아나운서. 제가요? 언제? 사실 저희가 실제로도 사석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누가 더 그렇죠. 귀책이 있냐? 그렇죠. 귀책이 귀책이 있냐? 굳이 왜 그런 이야기까지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올바른 그 이별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냐? 둘 중에 만일 골라서 변호를 한다면 어느 쪽을 변호해 보겠냐? 평소에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시나요? 많이 하죠. 많이 하죠. 네, 누가 정말 참 변호사님. 그래서 그러면 부부간 성폭행도 어쨌든 성립이 되는 마당에 뭐 제가 보니까 의료 기록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충분히 파탄이 됐다고 보여지는 증거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쪽에서 원고죠. 그분이 소송을 제기하셨으니까 원고가 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저희가 좀 많이 제출을 했었는데 카톡 내용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네 남친한테는 용돈을 받아라. 뭐 이런 내용들은 보면 사실상 좀 이미 부부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미 두 분 사이의 혼인이 좀 파탄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상간 소송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 아주 간단하게만 볼 소송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가지고 있는 증거를 또 어떻게 현출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각이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고 승소의 성지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